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내부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 TV의 손상현입니다. 오늘 뉴스타운 TV에서 준비한 방송은요, 최근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KBS와 MBC, SBS, 또 국민들이 기존 공중파 방송에 불만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MBC의 사태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은 저희가 카바에서 보이고 있겠지만 MBC 최성호 사장의 공산주의식 지금 반민주적인 국가라 그러죠. 그거와 내부에서의 형사 고발을 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에 저희가 초대하신 분은요, MBC에 이제 노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조 이름은 다 좌파만 있는데 우파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 공정방송 노동조합의 이순임 위원장님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MBC는 창사 이래 최악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국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한 이순임 위원장님은 MBC에서 그동안 30년간 근무하셨고 중국 지역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요. 한중 한류 교류, 한중 문화 교류 관련 책도 많이 내시고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MBC에서 지금 유일하게 MBC의 잘못된 점을 사회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순임 위원장님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순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처음으로 오게 돼서 좀 떨리기도 하고 잘할지 좀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MBC에서 최성호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너무나 이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펴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이 된 이후에 MBC에서 벌어지는 그런 최성호 사장 체제에서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펴지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MBC 사이트에 지금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도 알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이제 외부 활동 오늘이 처음이시죠? 이렇게 방송 네, 하시는 처음입니다. 거. 예, 그래서 어려운 결심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노조 위원장님들은 정치적 활동이나 외부 활동이 사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편하게. 예. 네. 이번에 여기 출연하게 된 것을 굉장히 걱정도 됐고, 제가 MBC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변호사님한테 또 자문을 구했더니, 예. 노조 위원장은 이런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정방송 노조 이제 위원장님이시지만 또 예능국 국장님으로도 지금 현직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MBC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잘 보고 계시고 또 네. 가장 예리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대했는데 MBC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냥 민영 방송이냐 공정 방송이냐 국민의 방송이냐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할 때는 이제 공영 방송이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MBC 구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MBC는 지금 KBS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이고 네. MBC는 국가 소속은 아닙니다. MBC는 지금 주주가 네.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라고 방문진에서 70%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네. 또한 정수장학회에서 3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정수장학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MBC에 많은 관여는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방문진에서는 MBC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방문진에서 이제 MBC 사장을 지명하잖아요. 선임을 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문진의 구성원 이제 뭐 여당, 국회, 야당에서 여야에서 이제 임원진들을 추천하는 걸로 돼 있고, 네, 뭐 정부에서도 추천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방문진에는 지금 9분의 그 이사님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그 여당 분으로 5분이 있고, 야당 분으로 4분이 있습니다. 예. MBC의 이제 사장님을 선출하는 경우에 이제 여당에 일단은 그 이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예. 여당에서 그 투표를 통해서 여당 지지하는 그런 쪽에서 MBC 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항상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문진이 MBC 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지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방문진의 임원 구성이 집권 여당의 이제 5명이니까 무조건 이제 뭐 어쨌든 선거 투표를 하면은 그쪽 사람으로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언론이 이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 MBC 최성호 사장 사태도 그런 그 하나의 병폐로 지금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하루속히 이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방송으로서 거듭나기를 저나 많은 시청자들이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위원장님이 맞습니다. 거기 앞장서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힘은 나약하지만 네. 그러나 MBC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국민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책임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MBC 구조를 좀 들어봤고요. 그럼 MBC에 이제 우리가 보면 노조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MBC 내에 있는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MBC에는 지금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큰 노조는 뭐 좌파 성향의 노조. 그게 굉장히 그 규모가 크고 예. 그다음에 우파 성향의 노조가 2개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MBC 공정방송 노동조합이고 네. 또 하나가 있는 것이 MBC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들분께서 이 노동조합에 뭐 얘기 들으시면 많이 헷갈리시고 하실 테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열심히 이제 그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에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제 저희가 MBC 공정방송 노조로 저희가 알고 있어가지고 대단히 또 다시 그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노래 감사드리면서요. 최근 이제 어쨌든 이제 MBC가 이제 방문진에서 이제 그 최성호 사장을 이제 작년 12월입니까 임명한 게? 네, 맞습니다. 예, 그 취임하고 나서 아주 그냥 지금 뭐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내부 사정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위원장님 글을 받고 그래서 좀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들으면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오늘 방송을 보시면은 이제 국민들이 깨달을 것 같아요. 네. 비상식을 넘어서서 저희들은 이게 거의 뭐 적화를 위한 뭐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것 같아서 되게 섬뜩했습니다. 그 MBC 사장이 취임 이후에 MBC 시무식에서 원래 이게 뭐 시무식 하면 당연히 뭐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걸고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없었다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이번 올해 2018년 1월 2일에 MBC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무식에는 보통 전 직원들이 참석을 그렇죠. 해서 사장님이 뭐 이렇게 축하 말씀도 하시고 또한 계획도 발표하고 이런 아주 분위기 좋은 이런 MBC 운영에 대한 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다들 직원들이 다 참석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는데 그날 너무나 놀라운 것이 정면에 항상 걸려있던 태극기가 없었고 이야. 또 태극기를 걸지 않았고 또 항상 했던 그 애국가 제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시무식이 끝난 다음엔 또 사과 제창을 합니다. MBC 사과에 제창을 그렇죠. 하는데 그거조차도 없었고 그래서 그 3가지가 다 없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고 참 너무 다르게 이 진행이 되어서 아주 직원들이 다 놀랐습니다. 참 이 공영방송에서 이런 사례는 우리가 이제 좌파 노조나 뭐 좌파 단체에서
애국가나 태극기 없이 행사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거든요. 혹시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안 불렀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건 아니고. 않았습니다. 예, 그렇진 어쨌든 않을까요? 예. 그 애국가가 없었다. 그러면 그 동료 이날 참석한 그 동료 직원들이나 MBC 관계 그 직원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게 대해서? 네, 다들 참석한 사람들은 놀라웠죠. 아, 그동안 뭐 이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외부의 어떤 행사에서 네. 그 태극기가 안 걸렸고 애국가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MBC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이런 일이 1월 2일 MBC 시무식에서 벌어진 걸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의아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이게 좀 최성 사장 취임하면서 이제 첫 시무식에서의 애국가 제창이 없었다는 거 태극기도 없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저도 위원장님 그 글을 보고 깜짝 진짜 이게 사실이냐 궁금했고.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제가 파악을 취재를 해보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또 MBC가 최초로 뭐 이게 또 뭐 공채 신입사원 할 때 공채를 한다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입사 시험, 그 이제 공채 시험에 3월 18일 날 건국대에서 실시했죠, 이게. 시험이.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 공채 시험에 좌편향적인, 어쨌든 친북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수험생들이 뭐 항의하고 이랬던 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 네. 제가 마침 신입사원 공채 그 기자 부문에 시험 감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수험생들이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 굉장히 놀라워하는 이런 것들도 제가 발견을 했고 네, 예, 예. 무슨 일인가 하고 시험 감독을 하는 도중에 시험 문제를 봤더니 너무나 이상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정말 예. 제가 진짜 그 자리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고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네. MBC에서 신입사원 공채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예. 그 놀라운 그 신입사원 공채를 내용을 좀 보자면은 그때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주관식 문제가 한 개가 나왔는데 예, 예. 그 한 개 내용이 보면 남북 지난번 평창올림픽에서 평창올림픽, 예. 남북 단일팀을 놓고 이제 스포츠 교류의 출발점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예, 예.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예. 민족이나 평화는 공정성을 압도하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우세했다. 단일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고 남북 간 대화 분위기도 고조된 현 시점에서 두 견해를 되짚어보고 그 의미를 평가하라. 글 속에서 평화 혹은 공정성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나도록 하라. 야, 이게 이게 주관식 문제입니까? 네, 주관식 문제 한 개가 난 시험 문제입니다. 아, 주관식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네, 네. 딱 하나 주관식 문제가 예, 이 문제였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 읽어주신 게 이게 시험 문제 그대로입니까? 주관식 네, 문제? 네, 네,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이 제목만 이거 문제만 봐도 조금 느낌이 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이 문제에서 MBC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쓰다 보면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소위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진보에서는 진보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답을 쓸 것이고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에서 문제를 쓸 것입니다. 네. 답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회사에서 이 진보적인 성향을 사람만 뽑으려고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추측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에서는 객관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놀라운 것은 객관식 문제 65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북의 선군 정체의 의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군 정체의 의미는 하고 5개 문항에서 이 답을 고르라고 했는데 그 예. 5개 문항 보면 첫 번째는 군대가 국가의 기본이라는 통치 방식이다. 예. 둘째는 수령은 선한 군주와 같다는 통치 철학이다. 세 번째, 수령이 어떤 지위보다 앞선다는 통치 원칙이다. 네 번째는 김일성의 유언에 따라서 통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섯 번째, 당과 국가 그리고 수령은 하나의 몸과 같다는 통치 철학이다. 이렇게 5문항 중에서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만 지금 들어봐도
이게 상당히 진짜 심각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국가보안법 위준 수준입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 볼 때도. 지금 위원장님, 이제 이 문제, 그 주관식 문제나 이 객관식 문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면 아까 뭐 진보 보수를 넘어서 좌파 우파의 개념으로 얘들이 이제 그 좌파들을 뽑겠다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정답을 이제 쓰는 사람 성향을 보면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오늘의 이슈라는 그 이틀에 한 번씩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으로서 오늘의 이슈라는 그 글을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월수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지금 최성호 사장님께 이 문제 저기 신입사원 그 공채 시험 문제를 제가 그 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네. 최성호 사장님은 이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밝히시라고. 그리고 완전히 그 진보 세력의 그 기자를 뽑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굉장히 큰 의심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수험생들도 놀라고 이 내용을 아는 모든 국민들이 다 놀라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최성호 사장님께 수험생들과 또한 대한민국의 시청자들과 또한 그 MBC 직원들에게 이 수험 문제에 낸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또 주관식 문제 이것은 0점으로 처리해서 신입사원을 뽑으라 반영하지 마라. 예, 반영하지 말고 0점으로 하라고 제가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객관식 문제도 제가 보면은 이제 북한의 성군 중체면은 이제 답은 1번 같아요. 군대가 국가의 네, 기본이라는 네, 그런 것 방식인데 같습니다. 네, 네. 이 나머지 4개는 보면 그냥 그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국가보안법하고 관계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최성호 사장의 이런 사고 방식이라면은 도저히 MBC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고요. 지금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사임은 둘째 문제고 이러면 이거는 고발감이에요. 국가. 그래서 이 사람 뭐 교도소 가야 될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MBC 지금 장악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원장님 이제 최근에 그 뭐 배현진 아나운서 사태나 그 다음에 MBC의 뭐 대기 발령자 문제나 그 다음에 또 이메일 감찰이 있어가지고 직원들 MBC 감사국에서 네, 뭐 네. 직원들 이메일을 감찰했다고 그래요. 네, 네. 또 이 부분은 또 뭡니까? 네. 참 MBC에서 요즘에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MBC 감사국에서는 예. 지난 정권 때에 블랙리스트라고 있었죠. 얘기 많이 나왔죠. 예. 그런 거에 관한 어떤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MBC 기자 약간 우파 성향의 기자들과 또 아나운서들의 이메일을 다 뒤졌다고 감사국장님이 박영춘 감사가 시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네. 위법 사항인데요. 네, 이거는 위법 감찰은 사항입니다. 위법 네. 사항인데요. 박영춘 감사가 지난번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방문진에 가서 네. 이사님들이 이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그 전 직원의 이메일을 다 뒤진 것은 아니고 네. 40명의 기자와 아나운서들의 이메일을 뒤져봤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이 이제 우파 이제 애국적 기자들이나 PD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감찰한 거겠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 MBC에서는 그러니까 우파 성향의 기자들에게는 일도 주지 않고 어떤 사무실에 그냥 일도 주지 않고 그 부서 발령도 안 내고 이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진짜 이런 상상도 못하실 일입니다. 예. 그 중에 특히나 지난번에 얼마 전에 배현진 아나운서가 예. 한국당으로 지금 갔는데 그 아나운서도 최성호 사장 취임 이후 3개월 동안 일을 주지 않아서 일을 주지 않고 사무실만 전에 다들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예. 어떤 무슨 다른 어떤 창고로 쓰던 이런 곳에 창고에 그 짐을 다 조명 창고에 짐을 다 이게 복도로 다 내다 놓고 네. 그 공간에다 그 임시로 책상을 몇 개 갖다 놓고 네. 6개의 책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대기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현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그 3개월 동안 너무나 그 괴로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사직을 하고 네. 예,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사람의 그 기자들은 아직도 그 사무실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업무나 이런 거는 일체 지금 뭐 지시도 예, 없고 전혀 업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 창고 같은 사무실 가서 예, 그냥 그래서 앉아 있으라는 거죠. 예. 그럼 나가라는 얘기네요. 그죠? 아, 그렇죠. 스스로 나가라. 예, 스스로 나가 그런 뭐 의도죠. 이거는 뭐 공산주의 혁명보다 더 잔인하고 잔혹하고 어쨌든 이제 뭐 아나운서나 앵커들은 방송을 매일 접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밀려났다는 것은 결국 뭐 사약을 내린 거네요. 맞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가 상당히 그 아픔도 많고 네, 뭐 네. 슬픈 그 기자회견을 한 건가 제가 봤는데 네. 뭐 울면서 뭐 네. 상당히 좀 그래서 MBC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오늘 네.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하나 둘 정리가 되면서 네. 아 이게 MBC 내부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이 전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는 네. 예 네. 그래서 함께 좀 이 그 MBC 정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네. 실어드리고 네. 이분들이 좀 더 이 정상화를 하게끔 노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배현진 아나운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배현진 아나운서는 제가 우리 직원으로서 또 제가 선배로서 네. 배현진 아나운서를 생각할 때 굉장히 그 곱고 네. 마음도 여리고 착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왕따를 시키면서 그 있지도 않은 일들을 이렇게 해서 일을 꾸미고 이렇게 정말 해서 너무 MBC에 있는 동안에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 저도 같이 그것을 보았는데 그때도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그렇게 이지매시키고 이렇게 한 것을 참아왔었다고. 그것은 MBC에 자기가 간판 그 앵커이기 때문에 그 참고 있었다고 그 실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배현진 아나운서의 그 말을 100% 믿습니다. 예. 참 뭐 이건 진짜 전 세계가 놀라야 될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공영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진짜 적화가 되었다는 게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근데 이제 또 MBC가 이제 또 해외 특파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뭐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뭐 뉴욕이나 중국 뭐 저기 네네. 이제 한 네. 12명 정도 지금 네. 특파원이 있는데 네네. 이걸 최근에 또 최성호 사장이 다 소환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네, 특파원들을. 그렇습니다. 이 사연은 또 뭡니까? 아, 네. 지금 MBC가 뭐 국내 뉴스도 하지만 해외 네. 뉴스도 다 다루기 때문에 네. 그 특파원들이 지금 12명이 그 뭐 뉴욕이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중국, 일본 뭐 이렇게 해서 1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특파원이라 하면 일단은 그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단은 회사에서도 어떤 인정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원자도 많죠. 예, 지원자가 많고 기자들이 보통 특파원으로 나가기를 많이 원하고 선호하는 있습니다. 세상. 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12명이 그 특파원으로 나가 있었는데 예. 이때에 최성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 12명의 아나운서 기자들을 특파원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이 특파원들도 혜택을 받고 지난 지난 사장님 시절에 혜택을 받고 있었던 적폐라는 적폐 대상이라고 하면서 다 불러들였습니다. 예. 참 뭐 거의 뭐 점령군을 하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특파원을 불러들였으면 그 최성호 사장님이 또 좋아하는 어떤 그 사람이라도 그 기자들을 파견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 지역으로 해외 특파원 파견을 시켜야 되는데 파견도 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예. 불러만 드리고 예, 예. 그럼 다른 사람을 예. 뭐 바꾸든가. 네네네. 그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며칠 전에 김정은이 그 중국 방문했을 때에 예, 예. 다른 그 언론사들은 모든 특파원들이 이제 자체 보도를 자체 지전해서 보도하고 했는데. 뛰고 했지만 MBC는 북경에 특파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그 특파원 출신의 어떤 기자를 부랴부랴 네.
그 해외 출장 형식으로 보내서 네. 했지만 네. 그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취재라든가 어떤 순발력 이런 부분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그래서 방송도 그렇고 언론의 이제 사실은 이제 보도의 신속성, 뭐 정확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능까지 지금 다 마비가 된 상태네요.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최성호 사장님이 도대체 MBC 사장님으로 왜 오셨는지 오셨으면 더욱더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MBC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어떤 편향적인 시각만 강조하고 있고 참 MBC 운영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지금 뒤떨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최성호 사장님이 참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이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30년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네. 특히 경영 부문에 뭐 네. 많으셨는데 뭐 이런 현상은 처음 보시는 건 처음이죠. 이런 현상 처음입니다. 지금 뭐 좌파 우파가 갈려 있더라도 네. 일단 사장 취임하면은 네. 최선의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건데 네, 네. 이건 좀 이상하네, 그죠? 이상하죠. 제가 그래서 어느 날은 최성호 사장님한테 글을 썼습니다. MBC 직원이라면 MBC 직원이 가장 출세하는 길은 MBC 사장님입니다. 예. 외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MBC 내에서는 MBC 사장님이 가장 그 최고위직인데 예. 그래서 최성호 사장님이 어찌하였든 MBC 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MBC 역사에서 진짜 길이 남는 훌륭한 사장님이 좀 되어달라고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지금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그 지금 말씀 말고도 MBC에 이제 사장이 있고 본사에 네. 또 자회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역 방송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임원들도 뭐 적폐 대상으로 몰아서 지금 또 사임을 받거나 몰아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어느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최성호 사장님이 취임하자마자 네. 작업이 시작되어서 지금 모든 사장님이 다 바뀌었습니다. 100% 다 바뀌었습니다. MBC에도 최성호 사장님과 또 MBC에서 사장님과 또 그 임원들이 다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사장도 있고, 그렇죠. 뭐 예. 본부장님도 각 부문별로 예. 다 있고, 또 지방사에도 예. 지금 MBC 각 지방의 그 지방 MBC의 그 사장님들이 다 있고 또 네. 임원들이 있습니다. 네. 또 MBC에서 운영하는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자회사에도 그 각각 사장님이 계시고 또 임원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는데 그런 분들에게 다 이제 그런 분들을 다 어쨌든 본인이 원치 않고 다 임기의 기한이 있는데 그 그렇죠. 기한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모두 다 지금 그 해임을 시킨 상황입니다. 하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네. 직원이든 어느 기업이든 어느 회사든 직원이 회사를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그만두게 됐을 때는 그 어떤 그 퇴직금이라든가 네. 어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전직 그 각 자회사라든가 MBC 본사라든가 아니면 MBC 계열사의 어떤 그 이번에 본의 아니게 퇴직을 당한 이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MBC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밖에서 이제 볼 때는 이제 유스타운에서 이제 뭐 방공 노선을 이제 국가 안보를 제일 우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분석을 해봤더니 거의 뭐 적화 전초 기지를 만드는 걸 좀 방불케 하는 그리고 이제 무자비한 숙청이죠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나 뭐 인민재판식으로 해서 좀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뭐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글을 보고 상당히 더 놀랬고 네. 근데 지금 MBC가 이제 뭐 IMB 자회사가 IMBC 뭐 MBC 아카데미 뭐 그런 계열 회사가 꽤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꽤 예. 많은 그 임직원들이 있을 건데 네. 이 또 MBC를 끌고 나가려면은 광고 수익이나 이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네. 이 돈을 벌려면은 결국 시청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청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청률은 바닥이고 네. 이 최성호 사장이 지금 취임한 지 이제 4개월째인가 그런데 네, 네. 이 사람은 그럼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상화하는 노력을. 그게 MBC에서 가장 큰 걱정입니다. 네. 저만이 아니라 MBC 모든 직원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MBC는 방송사이고 네. 방송사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제작해서 시청률이 많이 나오게끔 네. 이렇게 방송을 해야 할 텐데
지금 MBC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의 시청률이 바닥이고 예. 지금 지상파라고 하지만 종편보다도 시청률이 훨씬 낮습니다. 정말 너무 걱정이 되고 있고 네. 이래서 제가 어느 날은 3월 어느 날 한번 그 뉴스데스크에 각 지상파 3사의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MBC 그 KBS는 약 17%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고 예. SBS는 한 8% 정도 시청률이 나옵니다. 그러나 MBC는 그날 제가 그때 보니까 3.9%의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힌 시청률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말씀을 제가 이 방송으로 드리기가 민망하지만 최성호 사장님은 제가 볼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도록 직원들을 독려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외부의 그 광고주들을 만나서 시청률도 안 좋지만 어쨌든 간에 광고주들을 만나서 비즈니스 해야죠. 예, 비즈니스를 해서 광고가 MBC에 많이 수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저는 개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MBC 직원들은 그 최성호 사장님이 점심 때 식사를 MBC 구내 식당에서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그러면서 네. 정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MBC 사장님이 얼마나 많은 외부인들을 만나야 되고 외부 광고주들을 만나서 비즈니스 진짜 이런 것을 하셔야 될 텐데 구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 한탄을 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참, 지금 뭐, 앞에 이제 말씀하신 그 중요한 몇 개만 봐도, 정상화가 힘든 상황 같습니다, MBC가. 그리고 최성호 사장이 그 사실은 강우병 보도했던 그 주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피디수첩.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자기가 이제 다른 의도가 없다면은 경영자 마인드가 없는 것 같고, 네. 저희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거의 이제 이 정부가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비유로 인민재판식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 정부, 전 정부, 앞 정부까지 해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지금 뭐 같이 일했던 고위직에 다 지금 구속을 시켰는데요. 지금 최성호 사장이 그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그 내부 문제와 그 이제 그 자회사 문제 또 지역회사 문제 방송국들을 지금 자기 사람으로 다 바꾸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봐서 거추장스럽거나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대기 발령이나 업무의 보직도 주지 않고 업무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배현정 아나운서 파사태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또 그 이메일 감찰 때문에 고소 고발이 지금 들어갔는데 자격이 없는 분 같아요. 저희가 봐도 자격이 없는 분 같고 이게 진짜 이제 이 사법 처리 대상으로 가야 될 뿐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수님 MBC 이제 노조위원 우파 노조죠 공정방송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네, 정말 심각합니다. 예, 심각하고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MBC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그 이 위원장님은 또 박사시잖아요. 이 중국 약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모택동의 공사나 전략이나 이런 거 많이 공부하셨죠. 네, 저는 잘 전문가인 건 아시는데. 네, 네, 저는 저기 대학원에서는 중국 정치를 전공했고 그 박사에서는 중국 지역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그 MBC 현실하고 좀 비교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진짜 너무나 기가 막히지만 걱정이 되고 저는 중국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더 걱정이 되고 예. MBC에서 일어난 이런 현상들이 예. 너무 흡사하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되시죠. 굉장히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감하게 나오신 것 같고, 우리 뉴스타운 TV 시청자들은 이제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대한민국을 진짜 아끼시고, 네.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 주 애청자시고, 이제 시청자들이는데, 오늘 이제 모두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국민 여러분들한테, 애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좀 편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제가 저도 MBC에서 3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말 조용히 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사람인데 제가 제 의도하지 않게 MBC 공정노조의 위원장으로 이렇게 된 이후부터 이렇게 MBC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글로써 이렇게 쓰면서 MBC 직원들에게도 알리고 또 외부의 우리 우파 성향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알리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MBC의 최성호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부터 너무나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나 걱정스럽고 정말 최성호 사장님이 왜 MBC 사장님이 되셨는지 정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언론사 사장이라면 굉장히 어떤 회사 경영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한 회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그 결과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의문이 들고 또한 어떤 저는 중국 정치, 중국의 사회주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와 흡사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지금 걱정이 되고 이러는데 정말 지금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될 현 시점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중요한 내용, 진짜 MBC의 내부 문제를 저희 유스탄 TV가 최초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용기 있는 말씀, 그리고 내부의 진짜 정확한 문제점, 이거는 단순히 업무 실수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노골적으로 이 적화를 저는 한다고 봐요. 이제 자기네 세력을 구축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화 통일로 앞장을 서기 위한 하는 전초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걱정이 됩니다. 오늘 위원장님 말씀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외국 국민들은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이 방송 내용을 많은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MBC 정상화에 모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MBC 현상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만큼 적화가 됐다는 거고요. 정권만큼 중요한 게 언론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려면은 정치가 바로 서야 되고, 두 번째 사법부가 바로 서야 되고, 세 번째 언론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은 선전선동과 진실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진실 보도가, 공정 보도가 제일 우선인데, 좌파들이 주로 쓰는 방식은 선전선동의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장술이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닫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오늘 이제 어려운 말씀해 주신 우리 이수님 MBC 공정노조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MBC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님 위원장님께 큰 힘이 되도록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또 가끔씩 초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흔쾌히 좀 출연해 주십시오. 네. 예.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공지사항은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언론 방송의 문제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는 KBS 우파노조입니다. 성창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금요일 날 2시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